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장 강사입니다. 정말 8월달 적중 특강을 오프라인 특강을 했었죠, 그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 시간이 훅 지나서 9월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번 달 시험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달 시험을 잘 보려고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많은 학생분들이 7월달, 8월달 되게 열심히 방학 동안 토익을 끝내보려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8월달에 시험을 봐요. 그런데 뭔가 실수하고 뭔가 약간 부족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쉽게도 8월달에 토익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나한테는 그래도 9월이 있어. 9월을 마지막으로 만들 거야. 내가 토익 공부를 마지막 시간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9월달 토익을 보고 2년 동안 편하게 삽니다. 토익 유효기간이 그죠? 2년이니까 성적. 여러분 이번 달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시는 그 상황에서 강의를 지금 듣는 건데요. 그죠 여러분? 이번 달 문제도 마찬가지로 토익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유형을 그대로 살려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법은 상당히 좀 평이한 상태로 출제가 되고요. 가끔씩 어휘 문제를 어렵게, 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정도로 어렵게 출제하는 걸 그대로 살려서 제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빠르게 팍팍팍팍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보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또 함께 고민하면서 호흡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동영상 강의에 어떤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혼자 막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나도 당신을 보고 있어요. 함께 수업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고 막 그러면서 좀 능동적으로 수업을 따라와 보세요. 훨씬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될 거야. 자, 그러면 10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보기를 봤더니 모두 인칭대명에서 격만 달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빈칸 앞뒤를 딱딱 보고 자리를 먼저 파악하고 보이지 않으며 문장 전체 구조를 끊어서 보는데 제일 쉽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빈칸 앞뒤를 봤더니요. 대절이야를 요청했다가 되면서 대절의 appointment 주어. 앞에 빈칸 나와서 명사 앞에 뭐가 정답? 소유격이 정답이죠. 그래서 her appointment, 그 여자의 약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봅니다. 보기를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이 보입니까? 동사가 아니에요. ing. 하지만 얘는 분명히 동사예요. 동사하고 동사가 아닌 게 섞여져 있으면 이제 정말 문제 푸는 방법이 지겨울 정도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 푼다고? 그렇죠. 보기 자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리를 확인합니다. 앞을 봤더니 이 사람이 주어고 빈칸 열을 봤더니 대절이 나와 있어. 대절 안에 her donation should be used가 나와서 주어 동사 보이면서 대절 묶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절을 명시한다가 되면서 빈칸은 동사 자리 맞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 따라서 동사가 아닌 ing 제끼고 나머지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여러분 정말 지겹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머릿속에 넣어주면서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 뭘 따지고 능동태 수동태를 따지고 마지막으로 뭘 따져라 시제를 따져라. 이게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이고 이걸 아는 상태에서 계속 적용하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뭘 제낄까? 그렇지. 주어가 뭐니까 3인칭 단수 그러니까 SR부터죠. 현재 시제 땡 되는 것이고 B하고 D 시제를 따지기 전에 능수를 먼저 따지는 거죠. 이거 뭡니까? 능동. have PP 능동. BPP는 수동이죠. 그러면 능수 따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 빈칸 이하죠. 이하의 형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빈칸 이하에 대절이 있기 때문에 대절을 명시하다가 맞죠. 그러므로 능동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인 B가 정답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 형태로 이 자리에 빈칸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문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로 A, B, C, D가 다 의미가 다른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답을 specify, specify, specify
뜻이 뭐죠? 명시하다, 명시하다. 할 수 있겠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포인트.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벌써 들어올 텐데,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대절을 가지지 못한다. 그냥 외우지 말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절이 뜻이 뭐예요? 주어가 동사라는 점,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기에 만약에 manufacture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슨 뜻입니까? manufacture, 제조하다.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을 제조할 수는 없죠. 그죠?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기 나오면 당연히 오답 처리하는 거죠. 그지? 그랬는데 이렇게 대절이 나왔을 때 그러면 정답됐던 동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specify도 기억해달라. 뜻이 뭐라고요? 명시하다니까. 주어가 동사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토익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시간 재고 풀어야 한다라는 점을 specify, 명시합니다. 할 수 있죠? 또 한번 쭉 시험에 나왔던 단어 적어볼게. 답할 수 있겠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빈칸 답에 대절이 나왔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앞에 올 수 있는 동사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 0단계 RC 교재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specify, expect, ensure,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 anticipate 역시 예상하다. 이런 동사들 제가 적으면 아주 이상하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발장 딱 끼우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 저 선생님 이란 생각이 들 때까지, 지겨워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그러면 여러분 소리를 내서, 원래 소리의 힘은 되게 큰 거니까요. 대절하고 묶어가지고 expect that, 대절을 예상하다. anticipate that, 대절을 예상하다. 또 뭐라고요? specify that, ensure that.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동사를 외울 때도 동사 뒤에 어떤 목적어의 형태도 유심히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0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우리 문제 푸는 방법을 지금 계속 같이 배우고 있는 건데, ABCD 보기가 모두 의미가 다른 전치사로 나와 있을 때,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전치사 문제는 제가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수거 문제. 수거 문제라는 건 뭔가 빈칸 앞뒤를 딱딱 봤을 때 한눈에 탁 들어오든가, 아니면 어디에, 그렇지, 동사 연결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compensate A for B, 이런 거. A에게 B에 대해서 보상해주다, 이런 거. 바로 뭔가 어떤 동사에 걸린 그런 수거 문제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런 수거가 아니라면, 한눈에 딱 빈칸 앞뒤로 보이거나 아니면 동사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해석하는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수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동사 걸린 이런 거 없음. 빈칸 앞뒤 띡띡 봐서 없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석을 해야지. 해석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뭡니다, 여러분? There is a growing number of towns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점점 더 많은 타운들이 생겨나고 있다. growing number니까. 점점 더 많은 타운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전치사의 역할이 뭘까? 무슨 역할 하는 걸까? 그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치사 역할 중에 하나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하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타운인데 뒤를 봤더니 bike lanes, 이게 뭔데요? 바이크는 자전거죠. 레인은 자전거 도로 있잖아. 그 레인이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그렇지. 타운하고 바이크 레인을 연결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될까? 자전거 레인이 있는 그런 타운들. 맞겠죠. 자, 그러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with죠. 해석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말이 되면 뭐가 정답이다? with가 정답이다. 토익이 with도 정말 답으로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해석해서 정답이 아주 많이 되는 전치사가 또 뭐가 있냐면 for가 있다라고 우리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뜻이 볼 때 뭐뭐를 위해서, 뭐라고? 뭐뭐를 위해서라고 해석되면 for,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말이 되면 with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ke lane이 있는 타운이 바로 towns with bike lanes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04번 문제입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ABCD가 모두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적중특강 문제를 함께 풀면서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휘 문제가 뭐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문제 푸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어휘 그 품사별로 다르다. 무슨 얘기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석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명사 문제 같은 경우는 토익이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뭘 읽어야? 문장 전체를 읽어야 답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출제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빈칸 앞뒤만 대강 샥샥 봐서는 실수하기 좋은 형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명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아예 전체 문장을 다 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너무 앞, 뒤만 보고 풀려고 하다 보면 더 뺑뺑이 돌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헷갈리면서 시간을 더 버리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104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가보자. Following 뜻이 뭐죠? 뭐뭐 이후에 전치사로 after 후에 following after 후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noteworthy는 주목할 만한 20년 동안의 뭐뭐 이후에 in sales 판매네요. 판매 sales에 있어서의 20년 동안의 뭐뭐 이후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훈련 세미나를 이 사람이 제공하고 있다.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세일즈 부분에서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일을 해왔다 라는 의미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씩 보기를 봐볼까요? 아웃풋 뜻 생산량. 여러분 토익이 나름 좋아하는 나라예요. 뜻이 뭐라고? 생산량. 이 아웃풋이 결과 아니다. 생산량이야. 생각해봐. 지금 이 사람이 20년 동안 뭔가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생산량은 아닐 것이고 attention 뜻 집중. 좋아. 또 하나 중요한 단어 관심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좋아요. 역시 이것도 이상 그냥 20년간의 관심 이후에도 이상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기억해 주세요. attention은 반드시 뒤에 to가 와야 돼. 뭐라고? attention to. 또 기억합니다. 뭐뭐에 대한 관심은 attention to가 되면서 항상 비교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interest도 관심인데 뒤에 뭐가 나오죠? in이 나오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관심이라고 말이 맞을 때 빈칸 다음에 to가 나면 attention, in이 나면 interest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죠. 맨날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어렵지 않겠고요. 인슈런스는 뭐예요? 그렇지. 얘는 보험이고 career가 정답이 되겠죠. 이게 정확한 뜻이 뭔데 여러분? 커리어가 무슨 뜻인데요? 우리 커리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의 커리어, 나의 커리어 뭐 이렇게 얘기 많이. 근데 정확히 무슨 말? 한번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CAREER 이렇게 딱 치면 탁 놀랍게 처음에 영화가 띵 나와요. 영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캐리어. 깜짝 놀랐어요. 번역을 해놓은 게 캐리어라고 번역됐어요. 이 발음이 사실은 캐리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career인데 어떻게 캐리어? 저도 모르게 그 영화에 보면은 추천, 비추천인데 비추천을 쿡 물론 누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어쨌든 영어 뭐고 상관없이 career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명사 어휘 문제를 풀 때 여러분 특히 8월달 파트 6도 마찬가지였는데 답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뭔가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살짝 의미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일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커리어를 어렵다면은 직장 생활이라고 번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직장 생활. 즉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쭉 가져온 생활 자체가 그게 바로 career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돼요? 주목할 만한 20년간의 sales에 있어서 판매 부분에 있어서의 직장 생활 이후에 이 사람이 세미나를 쭉 해오고 있다. 가 맞겠죠, 그죠? 그러므로 정답은 career 할 수 있겠죠. attention, interest 또 기억해주고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이 보이셔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이는데요? 바로 적으면서 whoever, 누구든지, everyone, 모두. whoever 딱 보는 순간 아하 이거 단순한 해석 문제 아니야. 뭐야? 이렇게 바로 보이죠? 그죠? 뜻은 누구든지. 하지만 누구든지하고 모두라는 말하고 해석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할 수 있다. 토익이 whoever하고 everyone을 함께 내기도 하고요. whoever하고 anyone을 함께 내기도 하고요. whoever하고 those를 함께 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출제되는 것들은 비슷비슷한 포인트인데 근데 포인트가 뭘까요? 포인트가 아주 명확하지. 어떻게? 얘들 이 세 개는 뭐예요? 다 그냥 명사예요. 그죠? 명사예요. 하지만 whoever는 뭐죠? anyone 명사에다가 굳이 말하면 대명사입니다만 명사 역할하는 애에다가 관계대명사를 붙인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야? 구조 파악하라라는 문제예요. 빈칸 자리에 그냥 명사만 띡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명사 뒤에 후가 온 것이 들어갈 것이냐를 파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동사 나왔지? contributes. 어디에 공헌하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뒤에 쭉 보세요. 또 어디 있어? will be able to attend 하고 또 동사가 나오죠. 원래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개고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명사가 띡 들어간다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동의합니까? 그렇죠. 따라서 뭐가 들어가요? whoever가 들어가게 되면 적어볼게요. anyone 다음에 who가 붙은 거니까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contributes 공헌하는 of the company retreat까지 묶어서 어디에 공헌하는 누구든지 will be able to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who가 붙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문장의 주어, 이 문장의 동사가 되어서 완벽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므로 나머지 애들은 정답이 될 수 없고 one another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렇지, 서로서로. 얘는 왜 정답이 안 되죠? 당연히 이 자체가 관계대명사가 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된다를 떠나서 one another 자체는 아예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없다. 뭐라고요? one another 서로 얘는 아예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whoever 기억하세요. anyone who라고 기억하면 편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0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예요? 단일 해석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혹시 8월달 우리 적중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단박에 이거 맞췄죠? 맞추셨어요? 어떻게 맞췄는데요? 해석을 기본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 for 보이고 앞에 비동사 보이고 be 어쩌고 for 이런 거 중에 하나가 be recognized for 내가 만약에 수거로 외우고 있는 게 있었다면 be recognized for를 알고 있었다면 먼저 익숙한 애를 넣어보고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말이 맞으면 그걸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 풀이 시간을 조금은 줄일 수 있더라. 뜻이 뭐였어요? recognize 그지? 뭔가를 인식하다는 기본이고 인식하다 말고도 그렇죠. 기억 잘하래요. 인정하다. 뭐라고? 인정하다. 이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be recognized for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인정을 받다. 적어볼게요. 뭐라고요? be recognized for 뭐뭐에 대해서 인정을 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자, 이 세러모니에 참석하는 거 반드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인정을 받을 겁니다. 뭐에 대해서? 회사의 판매 할당량을 surpass, 넘긴 거잖아요. 할당량을 당연히 넘겼으니 좋은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 완벽하니까 정답 recognized. 할 수 있겠죠? 아, 이렇게 정리해줘야지. 선생님, 토익에 뭔가가 칭찬하다. 뭔가 잘해가지고 칭찬하다 요런 느낌으로 쓰는 단어가 뭔가 출제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단어가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전에 정리했었던? 기억해요? 그럼 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recognize 그죠? 또 comment 얘도 뭐였어? 얘도 칭찬하다였어. 생각나시죠?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reward 같은 경우도 보상하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보상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for 다음에 이유가 나와서 이유 때문에 칭찬하다 이 느낌으로 기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특히 recognize 뭐라고? recognize 한 번 더 지금 칠판에 적힌 거 봐주세요. command, recognize, command 기억할 수 있겠죠? 1차적 의미 말고도 이렇게 인정하다 2차적 의미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봤더니 무슨 문제?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얘는 뭐예요? 역시 토익 시험에 정답이 된 적 있나는데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 in order for를 보면서 in order to는 있지만 for는 없지 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뭐야 in order for 명사 to 부정사로 들어와서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붙어서 명사가 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쓸 수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빈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부정사 나와 있으면 얘가 정답이라는 얘기야. 자 따라서 구조를 보겠습니다. 빈칸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 커마, applicant 주어, 동사 뭐죠? 문장과 문장 따라서를 연결하는 무슨 자리? 접속사 자리.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것이고 형태가 안 맞으니까 셋 중에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토익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 중 패턴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정답으로 선택할 때 시제를 뭐라고요? 시제를 단서로 주는 거야. 보겠습니다. 지금 시제가 뭔데? 말해봐요. retires 현재 그렇지. 뒷문장 시제가 뭔데? will have pp 미래 완료죠? 뭔가 보기 중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 없나요? 바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하 시제를 공부한 사람은 생각이 바로 나야 됩니다. by the time 현재일 때 뒤에 나오는 문장의 시제가 뭐가 된다고? 그렇죠. 미래 완료가 된다라는 것 뜻이 뭐가 되더라? 앞으로 뭐뭐 할 때쯤에는 뭔가가 완료되어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얘를 넣어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짝만 보셔도 어떤 사람이 은퇴할 때쯤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지원자가 벌써 뽑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시제를 보고 얘를 정답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그러면 사실 제가 뭔가 시제에 관련된 접사를 지금 얘기를 다 하는 것은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문제풀이 포인트 시간이지 제가 유형 정리하는 어떤 그런 기본서 강의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뻔하게 그냥 그렇게 풀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제 말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보면서 저 얘기 처음 듣는데 아니 내가 들은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가물가물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냐면 지금 이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잡을 기회. 토익의 파트 5나 6의 문법은 진짜 뻔하거든요. 그 뻔한 애를 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애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시제와 관련되어 있는 접속사를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시제 부분 우리 교재 보시면서 시제 부분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쭉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자, ABCD 보기를 보세요. 다 의미가 다른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석해서 푸는 문제 맞습니다. 정답은? 했죠? 정답 뭐였어요? 혹시 정답을 C 해서 틀렸나요, 당신? 그래요. 많은 학생분들이 실제로 C를 정답으로 선택해서 틀리는 오답률이 나름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 끝났지 뭐. 이 문제 포인트가 뭐가 될까? 왜 정답이 A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내가 선택한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알아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지. 뭔가 정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왜 정답인지를 알겠다 하면서도 내가 선택한 오답이 이렇게 뭔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있으면 반드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왜 내가 선택한 오답이 오답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참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뒤에 나와 있는 명사랑 당연히 해석적으로 어울리는 애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읽어봤더니 고객의 요청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고객의 요청에 따라 라고 생각해서 according to를 정답을 했다. 맞아. 지금 기억한다. 이거 단순히 그냥 따라 아니야. 해석적으로 따라 라고 말이 되면 정답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뭔데요 선생님? 따라 아니고 따라서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 하노?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따라가 아니고 따라서예요. 응? 선생님 따라나 따라서나 자 그러면 좋아요. 제가 바꿔서 따르면이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거든. 고객의 요청에 따르면 해도 뭔가 될 것 같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 따르면이란 얘기는 according to 이하에 나오는 것이 잘 봐라.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출처 외우면 안 돼. 이해해야 해. 이걸 그냥 출처 이렇게 외우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어떤 규칙 뭐라고요? 출처하고 규칙이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재현 선생님에게 따르면 한마디로 정재현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이 하는 말의 출처가 정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재현에게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문에 따르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신문에 나와 있었던 하려는 말의 출처가 담긴 그런 말이 바로 according to다. 그죠? 어떤 규칙이 있어. 이 규칙에 따르면 즉 그 규칙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의 기준이 되는 거야. 우리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당신은 항상 매일 아침 8시까지 회사에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되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의 출처나 기준이 되어야지 그때 according to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request 요청사항이니까 요청사항에 따르면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in response to 이건 뜻이 뭐죠? 뭐뭐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을 한 거지. 그 고객이 요청이 있었는데 요청사항에 응답해서 뭔가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읽어봤더니 뒤를 봤더니 어떤 회사가 대문자니까 이름 회사가 현재 특별 배달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청을 해서 거기에 응답을 해서 특별 서비스를 해준다. 이게 맞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 그렇구나. 좋아.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 다음엔 틀리지 않겠어. 우선 내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뒤에 뭔가 고객의 requests 요청사항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in response to 뭐라고요? in response to 응답하여 이렇게 생각했어. 그죠? 좋아요. 자, according to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어떤 출처, 신문, 사람 이런 게 나와서 이 사람이 한 말에 따르면 이 어떤 신문의 내용에 따르면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겠어. 아니면 뒤에 규칙이 나온다고 한다. 뒤에 나오는 명사를 정리를 해줘야 정답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아니고 109번. 자, 이 문제 진짜 쉬운 문제지. 뭔데 여러분? 앞을 봤더니 be encouraged 다음에 뭐 to 부정사 이렇게 풀었죠. 수동태 답에 부정사가 나오는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토익이 시험 문제를 여기 빈칸 이렇게 내고 부정사 또 여기 빈칸 내 가지고 ing냐 pp냐를 묻기 때문에 결론은 뭔데? 쉬운 문제네. 제 말은 토익 시험에 be encouraged to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뭔가 수동태 답에 부정사가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소재되는 것이 맨날. 그러니까 그 형태를 내가 얼마나 정의를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 풀었던 것처럼 3초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기본서를 그냥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책이 많다고 내가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설명을 들으면서 아 맞췄는데 내가 사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다시 펴보면서 아 이런 표현들이 있었지라고 정리해주는 것이 또 역시 적중특강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정리할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 두 가지 포인트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be encouraged to 부정사, 뭐뭐를 하라고 격려받다 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요. 110번 문제. A, B, C, D 봤더니 해석해야 되네. 뜻 한 번씩 얘기해볼까? complimentary 뜻이 뭐예요? 무료의. 줄여진. 저는 reduced를 보면 맨날 price 생각나고 reduced price를 보면 파트 7이 생각나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맨날 나오는 거니까 할인할 때. 자, 어쨌든 어려운 단어 별로 없죠. neither A nor B 이런 거 알고 그죠? 아니면 얘 혼자서 대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죠? 물론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중얼중얼 하기 전에 우선은 포인트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 단어를 알면 그냥 맞추고 단어를 모르면 그냥 틀리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웁니다. Be exempt from. 뭐라고요? Be exempt from. Be exempt from. 뭐뭐로부터 면제받다. 뭐라고? 뭐뭐로부터 면제받다. 그럼 볼까요? 들여봤더니 판매 세금 나와 있잖아. 세금 딱 나오니까 세금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것이다가 완벽하게 알맞죠. 그러므로 정답을 C 하면 되겠습니다. 물어본다. 면제받다라는 얘기가 사실 토익의 파트 5, 6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7에도 나와요. 어떤 행사가 있는데 티켓 사야 되는데 발룬티어들은 면제받습니다. 그럴 때 맨날 나오는 편이 exempt from 말고 왜 그렇지 지금 저 선생님 혼자서 뭐하노 하는 사람 말고 같이 왜를 외치는 사람 당신 참 예뻐 보이네. 왜 끝까지 그죠? waive 라는 동사도 알고 있죠. 얘도 뒤에 어떤 fee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요금이죠. 요금 따위를 면제해주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면제하다 그러면 exempt하고 waive하고 물론 품사는 다릅니다만 형용사에는 동사고요. 둘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0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꾹 참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저기 다 빈칸 하고 싶다. 시험에 나오는 것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우선 1차적으로 하고 그죠?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나머지 동그라미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장들 채점 다 하고 강의를 듣고 나서 반드시 끊어읽기 하면서 해석도 좀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1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요. 적중특강의 문제들을 계속 읽다가 시험장에 가면 많이 본 것 같은데 문장들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We recommend. 보는 순간 생각나. 대절에 주어. 동사 원형 어디 있지? D. 이렇게 풀었어요? 잘했어요. 간단한 문제? 그러니요. recommend를 보는 순간 생각이 나면 아주 간단한 3초 문제고 생각 안 나면 그냥 틀리는 문제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 recommend가 나왔을 때 왜 대절의 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 그렇지. 주장, 명령, 요구, 제안. 기억하죠? 주장하다, 명령, 요구하다, 제안하다 동사는 뒤에 목적어로 대절을 가질 수 있고 이때 대절의 동사는 대절의 주어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니면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쓴다. 그죠?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하나밖에 없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그러나 수동태, 능동태를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들이 보기에 나오면 무슨 아들인데 앞에 BE로 시작하고 PP 대변 이것도 동사 원형이다 잊지 말자. 하지만 수동이다. 능동이다. 구별해야 되더라.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동사 원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뒤 팍 찍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좋아요. 잘해서 그냥 입으로 안 적을 거야. 어차피 교재 다 있고 여러분 갖고 있는 기본서 다 있기 때문에 입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주장하다. 말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주장하다. insist. 좋아. 요구하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구하다. 뭐예요? require, request, ask. 또 제안하다 뭐지? suggest, recommend. 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대절을 목적어로 가지면서 동사 원형을 쓴다. 맞아.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입으로 잘 해봤고 예 112번 문제입니다. 이걸 맨날 더라고요. 아니 냈으면 됐지. 이번에 또 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내봤어요. 왜냐면 또 틀리더라고. 또 정답을 already를 하더라고 여러분이. already 했어요? 아이고야. 앞으로는 절대 안 틀릴 거야. have yet to 부정사 수거예요. 설명 중에 가장 허무한 설명이 수거라는 거. 수거라는데 어쩔까? 그냥 외워야지. 그지? have yet to. 뜻이 뭘까요? 아직까지 뭐하지 않다. 뭐라고요? 아직까지 뭐하지 않다. 선생님 그런데 분명히 have already로 봤는데 have already. 나도 많이 봤어. 근데 나는 have already만 본 게 아니라 뒤에도 봤는데 뒤에 pp가 오지. 부정사가 오진 않아. 이미 해버렸다. have already pp. 그죠? 하지만 have already 부정사라는 건 없어요. have yet to. 뜻이 뭐라고요? 아직까지 뭐하지 않다죠. 보세요. 원래 yes은 혼자서 않다라는, 즉 아니다라는 부정을 나타낼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not이 있어야 돼. not이 있어야 not yet이 돼서 안 한다가 돼요. 하지만 앞에 have 붙고 부정사가 붙으면 not이 없이 자체가 부정의 의미로 아직까지 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지? 오키도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딱 보면서 빈칸 자리 한번 딱 봐주고 딱 제끼고 그 다음에 빈칸 이하 봐주고 제끼고 BD 중에 해석 이렇게 풀었어요? 그렇게 풀어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유형 정리는 이런 거죠. 보겠어요 여러분? 맨 앞에 빈칸 나왔대. 지금 문장 맨 앞에. 그죠? 하지만 주어 동사 같은 거 없어. 컴마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주어가 뭐야? Mr. Maxwell.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has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장 여기 있는데 앞에 컴마 있고 맨 앞에 빈칸 나오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정답이냐?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동사 원형. 그냥 동사 원형 have.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냥 동사 안 돼. 하지만 had는 올 수도 있어요. 얘도 동사인데 올 수 있어요? 자,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얘기할 거예요. had, 주어, pp, 컴마, 주어 동사 올 수 있어. 얘기해줘. 그렇지.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뭐야? 그렇지. if가 있었지. 그다음에 주어가 있었지. 동사가 had, pp지. 당연히 if가 뭐 하는데? 그렇지. if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야. 자, 그러니까 문장이 완벽한 구조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고 if를 생략하면 주어 동사가 도치. 결론을 기억해. 결론을 기억해 문제를 맞추는 거지.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had 정답 될 수 있다. 나온 적 있다. 하지만 had 답의 형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봤더니 주어가 있고 pp가 있느냐 이 말이야. 컴마 이전까지 주어랑 pp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낀단 말이야. 당연히 맨 앞에 동사 원형 나오면 명령문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버렸는데 명령문이 나올 수 없단 말이야. 제끼는 것이고. 그죠? 얘는 왜 가능한 거예요? 맨 앞에 부정사 올 수 있지? 어떻게 해석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토익 900을 넘기기 위해서 컴마 나는 오늘도 적중 특강을 열심히 듣고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to be. 뭔데? 어디 여기 무슨 회사 이름 같네요. 어떤 회사에 to be 있기 위해서 be가 있다란 말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뭔데 여러분? 분사 구분주기 알죠? 설명 다 알 거예요. 결론만 얘기해줘요. having pp로 시작되면 뜻이 뭐예요? 대답해줘야지. 지금 같이 수업하기로 했잖아. 뜻이 뭐라 그랬어? 그죠? having pp는 뭔가를 한 후에 뭐라 그랬어? 한 후에 먼저 일어났다 그랬죠. 그죠? 얘는 하기 위해서고 부정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머릿속에 넣는다. 칠판에 너무 지저분하게 적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우리 머리는 지저분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앞머리는 약간 지저분할 수 있는데 우리 머리는 지저분하지 않을 거예요. 자, 맨 앞에 빈칸 나왔어요. 맨 앞에 빈칸 나오고 뭐라고? having pp가 나오면 뭐뭐 한 이후에 그죠? 뭔가를 하고 나서 컴마 주어가 동사입니다. 투부정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입니다. 그죠? ing, pp 다 가능합니다만 그건 제가 지금 복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해 봐야지. 어떤 회사에 지난 12년간 있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식이 많다. extensive.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 회사에 지난 12년 내내 일을 한 이후에 그 회사에 있고 난 이후에 그 말이
당연히 맞겠지. 있은 이후에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게 맞는 거겠지. 그죠? 그래요. 그러므로 정답 뭐가 된대? having been. 알겠죠? 둘 다 가능한데 의미의 차이 껌껌실을 설명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난이도 조금 있어요. 제가 오늘은 저의 조교를 데리고 오지 않아서 그 오답률 상 그 이제 없습니다만 그 표시가 조금 난이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맞췄어요? 그럼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보세요.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겠네. 의미가 다 다르니까. 얄밉게 지금 앞을 다 COM, COM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컴컴컴인데 해석해야 되잖아. 또 혹시 지난달에 시험을 보고 이게 정답이었거든. 컴패러버. 뒤에 위드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게 답이었는데 틀렸던 사람은 어머나 하면서 위드 보면서 컴패러버 이렇게 하지 않았길 바래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거냐면 익숙한 거를 집어넣고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 부분 해석은 해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해석하려면 뭘 꾸미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 뭘 꾸며요? 형용사가? 그래요. 앞에 나와 있는 카드를 꾸며요.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나? 네, 있습니다. 어떨 때? 형용사에 붙은 말 때문에 형용사가 길어질 때. 지금 빈칸다음에 with 보이죠? 그죠? 뭔가 카드를 꾸며주는 말이 길어진 거야. 길어져서 앞에서 수식 못하고 이렇게 뒤에 수식하는 거야. 결국 카드에 알맞은 말을 써야 되는 거야. 들어봤더니 이름하고 메일링 애드레스죠? 메일 주소하고 이름이 있는 카드가 맞잖아. 요 정도만 봐도 해석이 딱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전체 문장 읽어야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해보겠어요. 너무 익숙한 those 이런 거 나오고 이번 달 시험에 이렇게 딱 빈칸 나오고 답이 되고 여러분 추가 포인트의 어떤 본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뭐뭐 하는 사람들, those가 사람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receive a complimentary issue니까 아까 무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떤 잡지에 무료 한 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뭐만 하면 돼? 이 카드를 return, 반환만 하면 돼.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료 그거 잡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만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카드에 당신 이름하고 매일 줄 수 있어야 돼. 왜 대열이냐면 앞에 those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하, 당연히 카드 자체가 이름하고 주소가 있는 카드가 맞겠네. 정답이 그래서 뭐냐면 complete의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할게. 선생님, complete가 답이라고요? 답이라고. 토익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complete 자체가 답으로 많이 나왔지. 근데 이 표현도 답으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지금 외우세요. 몰랐으면 지금 외우세요. complete with. 따라하세요. complete with. 선생님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complete with. 뜻은 뭔가를 갖추고 있는, 뭐라고요? 뭔가를 갖추고 있는인데, 근데 여러분 복잡할 거 없이 그냥 with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요. 그래서 아까 했었잖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말할 때 with를 쓴다. 기억하시죠? 메일링 애드레스하고 네임이 있는 카드가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 정답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comparable with 씁니다. 뜻이 뭐예요? 호환이 가능한 거야. 뭐라고요? 호환이 가능한 거야.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예전의 시스템하고 호환이 가능해. 하지만 카드하고 이름이 호환이 가능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common 뜻이 뭐야 여러분? common 공통의 이런 말이잖아. common 보통 to를 쓰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데다가 해석적으로 이상하고. competent 뜻이 뭐예요? 유능한. 카드가 유능해? 정답 complete with. 기억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잘서요. 여기서 제가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냥 complete이라는 단어를 멋지게 적어보고, 좀 전에 칠판에 적혀져 있었는데 with만 없앨 거 그랬네? 적어보고 여러분 얘가 정답되는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달 문제 있기도 합니다만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일 때 뜻이 두 가지다. 하나는 뭐야? 완료된. 또 하나는 좀 얘기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추가 포인트 싫어요 라고 물론 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 포인트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줘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시험에 다 나왔던 포인트란 말이야.
뜻이 뭐라고? 형용사 뜻이 하나는 완료된, 끝난, 하지만 완전한, 뭐라고? 완전한 의미도 있다. 완전한. 기억해주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omplete with, 얘도 기억해두자. 그죠?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다음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1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사 아니야. 동사 딱 보는 순간 자리 파악해야겠어. 구독함으로써 딱 보이고 컴마, 뒤는 읽지도 않아요. 뭐뭐 함으로써 컴마, 네가 주어. 빈칸이야. 동사 없어. 동사래. 동사 아닌 거 제게. 가장 먼저 수일치. have, are, will 다 되네. 능수. 능. 수. 뭐 여기서 판가름이 나겠네. 그죠? 자,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토익에서 능수 따질 때 목적이 있으면 보통 뭐가 정답이야? 능동태가 정답이야. 근데 이때 이 보통이라는 말에 보통이 아닌 애들이란 말이 괄호로 섞여져 있죠. 그 보통이 아닌 애들이 누구예요? 얘야, 얘. 기부얘야. 보통이 아닌 애들이 얘. 이 뭔 동사? 사형식 동사. 빨리 얘기할게요. 사형식 동사 정리 다 돼 있어요? 그럼 나한테 말해줘요. 사형식 동사는 빈칸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을 때 사형식 동사는 능동태가 맞아요? 아니면 수동태가 맞아요? 좀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수동태? 도 되고 능동태도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냥 길게 설명 안 할 거고요. 얘만 들을 거예요. give, 주다잖아. give a book. 딴 거 안 줄 거다. 책을 줄 거야. 끝날 수 있단 말이야. 능동태일 때 명사 나올 수 있어요. 뭐뭐를 주다. 그죠? 네, 보세요. I was given a book. 할 수 있어요. 설명을 빨리빨리 하면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로 빠져도 수동태가 변하면 뒤에 명사가 남는다 이러면서 결국 해서 어떻게 해요? 수동태 뒤에 명사가 오는데 뜻이 뭔데? 책을 받다가 되는 거죠. 능동이면 주는 거고 수동이면 받다가 되는 신기한 동사가 산시동사죠.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 있을 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해석 문제야. 사형식 동사 give.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 문제풀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딱 보면서 목적어가 능동 이게 아니라 이거 사형식이잖아. 빈칸함에 명사가 있잖아. 그래도 나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어. 왜냐면 둘 다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어요. 어쩌고저쩌고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함으로써 어떤 특정 날짜 이전에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액세스가 뭔데? 접근이 뭔데? 이용 권한 있잖아. 또 적어볼까요? 이용 권한. 응? 접근, 이용 권한. 그래서 수백 개의 저널이 뭔데? 잡지. 수백 개의 잡지에 대한 이용 권한을 당신이 받게 될 겁니다가 맞잖아. 구독함으로써가 있으니까 뭔가를 구독함으로써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당신이 수백 개의 저널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이 준다가 아니잖아. 받는 게 맞다. 해석을 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죠. 유일한 수동태 뭐가 정답? will be given. 해석적으로. 이해됐습니까? 됐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다시 정의하겠어요? 시험 문제 풀러가서 좀 시험장이야. 나랑 연습하는 거야. 빈칸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뭘 정답으로? 능동태를 정답으로 선택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주어진 보기의 동사하고 그 뒤에 명사를 합해가지고 의미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명사를 하다라고 말이 돼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하지만 빈칸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을 때 똑같이 능동태가 정답인지 수동태가 정답인지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동사는 어떤 동사들이라고? 사형식 동사하고 오형식 동사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떤 게 있냐고요? 얘기를 다 안 하겠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거 이런 거 name 아주 무심하게 적고 싹 흘리겠어. name, rate 이런 거 무심하게 싹 적고 흘리겠어.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딱 보면서 당연한 거지.
아니면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6번 보겠습니다. 인칭대명사의 경만 다른 문제 중에서 뭐 누가 말해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101번 문제에서 풀었던 명사 앞에 빈칸 띵 나와가지고 뭐가 정답? 소유격. 뭐뭐의 소유격이 정답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요. 하지만 소유 대명사 이런 거 있잖아. theirs 이런 거 있잖아. 소유 대명사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 제기 대명사 지금 문제 정답이죠. 그죠? 얘도 답으로 꽤 많이 나오고. 정리를 한번 해주면 안 틀릴 문제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엉구적 하고 있으면 이래 틀려 저래 틀려 아깝잖아요. 그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 시했습니까? 했으면 잘할걸? 자, 모든 학생 인턴들이 요구됩니다. 지금 학생 인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잘 들어봅시다. 요구됩니다. 뭐하라고? familiarize. 얘는 어휘 문제를 숙제가 되는 애예요. 기억해야 돼. 뜻이 뭐야? 말해줘야지. 뜻이 뭐야? 친숙하게 하다. 적어보자. familiarize. 친숙하게 하다. A를 뭐와? with. B. 그죠? A를 B와 친숙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학생 인턴들은 요구됩니다. 친숙하게 만들어. 누구를? 자기 자신을 뭐와? 이 산업의 practices. 어떤 관행.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기 익숙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자기 자신이 맞구나. 해석적으로 자기 자신이 된다고 무조건 셀프가 정답이 아니라 그랬고 포인트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해석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정답이 셀프다. 알고 있죠? 뭐라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그렇죠. 목적어 자리 빈칸 나왔어. 해석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라고 말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뭐랑 같을 때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정답이 self가 된다. 자기 자신을. 알겠지?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themselves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토익이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별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양쪽의 면이 다 있는 것인데 근데 무엇이든 뭔가를 정복하기 위해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그게 의존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믿어주는 것의 힘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클 수 있어요. 토익도 공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죠? 근데 주변에 뭐 어떤 이유든 그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는 누가 믿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믿어야 되는 거지. 네. 여러분 자신이 뭘 믿어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될 거라는 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팍 오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오르지만 아니면 이렇게 일정하다가 갑자기 팍 오르고 일정하다가 팍 오르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얘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되게 크게 의지하는 데가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또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우선 여기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답비 했어요? 이거 뻔한 문제니까 우선 포인트만 얘기해보자. periodically 뜻이 뭐야? 뜻이 뭐야? 그렇지.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알고 있다면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시제가 말해줘 뭔데요? 현재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왜? 현재 시제의 의미는 현재라는 시점뿐만이 아니라 뭔가 반복적인 일, 일반적인 일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이다. 여러분 반복적인 게 어떤 거예요? 보세요. 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현재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뭔가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학생들은 보통 영어를 싫어한다. 지금 보통 이런 거, 일반적인 거 하고 현재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얘가 뜻이 뭐라고? periodically 정기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반복된다라는 거 하고 현재 시제가 되게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접속사 문제를 풀 때 문장의 시제가
단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부사 어휘 문제를 풀 때 동사를 수식할 때 동사의 시제를 눈여겨봐라. 그러면 그 시제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 얘기를 듣는 순간 또 막 지겨우면서 이 단어의 동의어가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튀어나오면서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튀어나왔어? 잘했어? 얘기해봐. 정기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어? 또 지금 쓰는 동의어가 뭐 잘난 척하느라고 칠판에 적는 거 아니고 시험에 모두 답으로 나오는 애들이죠. regularly 정기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routinely 정기적으로. 한번 소리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periodically. 한번 더 periodically. routinely, routinely, regularly, regularly. 내 맘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기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are changed. 바뀝니다. 완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들을 집어넣어서 읽어봐라. 앞뒤만 살짝 보셔도 모든 패스워드, 비밀번호와 그 다음에 보안 질문들이 정기적으로 바뀝니다. 어떤 부분적 해석은 필요하더라. 또 무조건 딱 보면서 삭직하지 마시고. 왜냐면 다른 애들도 정답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답으로 당연히 안 했겠습니다만 얘는 뜻이 뭐예요? 진짜? 아니야. 그거는 이건데. 그건 이건데. 구별해야 된대. formal, 정식적인. 그러니까 formal. 뭐야 이거? 이전에. 이전에란 말로 특히 동의어가 뭐냐면 in the past, 과거에란 뜻이에요. 과거에. 그냥 이전에가 아니라 과거에 과거. 그래서 시제는 과거, 이런 옛날에 있었다고 올리는 거지 현재하고 못 써요. 알겠지? 오케이.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분했습니다. 오케도끼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이에요. 자, 이 문제. 봤더니 be sure to 명령문 나와서 문장이고 빈칸 다음에 역시 또 city bus company went on 하면서 주어 동사 나왔지. 그래서 문장이지. 무슨 자리야? 접속사 자리입니다. 가능한 것은 예. 셋 다 문장과 문장을 가운데서 연결할 수 있고 얘는 답이 아니죠. 팍! 바로 제꼈어. 잘했어요. 왜? whether 다음에 문장이 올 수 없죠? 진짜? 또 내 말에 속으면 안 되고 문장 당연히 올 수 있죠. 가능하죠. 하지만 whether 다음에 문장이 나면 얘가 뭐가 되죠? 명사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잖아요. 깊게 가지는 않겠어요. 완전한 문장 나와서 traffic 명사로 끝났는데 명사 뒤에 갑자기 또 명사가 덩그러니 올 수 없잖아. 제끼는 거지. 부사가 되려면 all not이 붙어야 돼요. 인지 아닌지 상관없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 왜들이 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오답 보기로. 오답 딱 제끼는 거죠. all not이 없을 때는 완전한 문장 두 개 연결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해석해야 되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가능한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연에 대해서 remind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Delays in traffic 그러면 교통에서 지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교통체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뒤를 봤더니 도시버스 회사가 went on strike 파업을 했다. 잖아요. 뭐가 됐어요? 파업을 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정답 뭐가 될 거랬죠? 쓰세요. 자, 포인트. 뭐 가장 기본적 포인트는 아주 분명하죠. 해석적으로 때문에라고 말이 될 때 뭐를 정답으로 because 당연히 되지만 because가 보기가 없을 때 since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또 말해주세요. 뭐가 있어요? 그렇지. as도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now that 또 때문에 사총사 때문에 그죠? 그래요.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요 여러분 전 얘기 다 하고 싶어서요. 혹시 C를 정답을 한 사람 없나? since를 이래로라고만 알아서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뭔가 before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회사가 파업을 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대강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랬어요? 자, 그 사람들은 뭐가 약한 거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고를 때 시제를 안 보는 거야. 다시 얘기한대. 해석할 때 접속사를 해석해서 고르는 문제일 때 제발 문장의 시제를 잘 봐. 벌써 일어났어요. went예요.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파업을
했는데 그 했다는 거 이전에가 되면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be sure to 명령문이 올 수가 없는 거지. 과거나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 거지. 시제적인 얘기인데 시제를 알아야 문제가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뭐 해석적으로 그냥 세태강 보면 헷갈리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시제를 잘 보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19번 문제. 저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홈페이지 정당 홈페이지에 있는 제 페이지에 어떤 최근의 문법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토익이 얼마나 삐리리 ing를 출제를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8월에도 출제가 됐고 앞으로 출제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g가 지금 정답인데 while 다음에 ing 이런 식으로 아니면 ing 앞에 빈칸 나와서 while 정답 since 이런 거 정답 바로 이번 달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정리가 다 돼 있냐고. 뭘 정리하는 거죠? ing가 뒤에 나와 있을 때 앞에 빈칸 비면 정답 될 수 있는 접속사 전치사를 정리 쫙 되어 있느냐. 그럼 얘는 뭐야? 이 문제 포인트는 뭐야? while은 접속사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빈칸 다음에 빈칸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 없이 그냥 동사를 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접속사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데 주어를 없애고 동사를 없앴을 때 동사가 능동태면 ing, 쏘이면 pp가 남는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 빈 뭐가 정답? ing라 pp가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능수를 고르는 문제. 뒤에 기록이 있고 힘을 너무 많이 줬어요.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목적 있고 뭐뭐를 하다 말 되고 그죠? 그러므로 정답 ing 하면 되겠다. 알겠죠?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제가 during ing는 안 된다는 얘기를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계속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during ing는 안 되고 while ing가 가능하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정답 뭐였습니까? throughout. 좋아요. 딱 보는 순간 어몽하고 between은 제꼈어야 돼.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C 가다 D 뭐지? 이게 뭔데요? 회의. 난 다 안단 말이야. 회의 사이에 왜 안 돼? 말해줘. 그렇지. 저 분명히 얘기한 적 있어요. 지난달에도 우리 적중특강 하면서 얘기했었어. 내가 뭘 기억하라 그랬어. between은 둘 사이야. 어몽은 셋 이상 사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가 돼야 돼. 아니면 between 되려면 적어도 A and B가 나와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든지 end를 연결하든지. 그죠? 하지만 이거 뭐야? 단수예요. 절대 between에 어몽이 올 수가 없어요. 미팅에 의해서냐? 미팅 내내냐를 따지는 문제 해석 들어갑니다. 디렉터들은 참석할 수 있을 겁니다. via 뭘 통해서? 라이브 비디오 챗. 그죠? 말대로 화상 채팅. 실시간 화상 채팅을 통해서 참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그때 8월 또 제가 라이브 강의 할 때 했었던 거 채팅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통해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응? 그 수업 내내 회의 내내 throughout 출제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옛날에 물론 아주 오래전 옛날 말한 건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출제가 많이 되던 애들이 또 막 출제가 되고 있어서요. throughout도 아주 대표적인 애들 중에 하나죠. 내내. 한번 적어볼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throughout 내내. 알고 있죠? 얘가 정답일 때의 경우도 알고 있죠? 어떤데? 뒤에 뭐가 나올 때? 기간이 오죠. 시점은 못 오죠. 기간 내내. 그죠? 뭐 throughout the summer. 예를 들어서 여름 내내 되게 공부를 했다. 좋은 거지 이런 거. 하지만 장소도 올 수 있죠. 뜻이 뭔데? 장소 곳곳에. 예를 들어서 throughout the factory. 시험에 나왔던 거죠. 공장 곳곳에 푯말이 붙여져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throughout the meeting. 회의 내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0문제까지 또 잘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20문제도 속도감 있게 또 가볼 거예요. 포인트 잘 따라올 거죠, 그죠?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